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시청에 일회용 컵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입점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약속하지 않으면 신규 계약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교육 협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교육으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함께 교육 협치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서명을 시작으로 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 협치를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청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9일 전북교육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8개 기관과 함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청렴 실천 협약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세칙이 심의됐습니다. 18개 기관은 앞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 점검, 평가하고 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8일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날 광주시 정종재 행정부 시장은 광주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첫 현장 대화로 오치 공원관리사무소를 찾아 시설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 부시장은 건의한 내용들을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성수식품 제조, 유통, 판매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71건 중 64건은 형사 입건하고 7건은 관할시군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 불량 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식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를 운영하면 이에 대한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7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김광재 전북중기청장과 함께 전통시장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상인회 및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통시장 투자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청년몰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통시장 예산에 주차장 확충 및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을 포함해 총 1,64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규제 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 군, 구에게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규제 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율진단 모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자율진단 모델 점수가 800점 이상이면 우수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9,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대비 10.2% 많은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46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12만 8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10.7% 증가한 건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 3,838세대, 지방은 6만 4,196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삽교호 등 전국 33곳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을 강화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앞서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부터는 AI 조기 감시망을 2곳으로 늘리고 야생조류 AI 상시 예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 내에 구강보건센터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현재 공사 중인 건강복지타운 내에 11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주민들의 치과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명절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돼 지급됩니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인상폭인데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천여 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